F. 네? 네, 아무도 없는데? 다 됐어? 아니? 몇 장 안 됐는데? 아니 다 받았잖아. 네. 자. 네, 이거 안 받았어? 가지고 있어 다. 우리 조금 1, 2분이라도 먼저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영 매니저님하고 김문희 매니저님이 일찍 들어오셨었거든요. 일찍 오신 분들 기다리지 않게 조금만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했었죠? DB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DB가 뭐라 그랬죠? DB는 땡땡이다. 오, 뿌듯하네요. 계약이다 이럴까봐. 네, 그래서 1차 이제 저희 교육에서는 DB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 어떠한 속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봤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풀에 대한 이제 속성을 알았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컨택하는 게 뭐죠?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요 홈쇼핑 DB라는 거는 내가 보험 리모델링 담당자이며,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방문 일정을 잡고 약속을 하고 증권을 준비해야 되고, 요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DB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만 남은 거예요. DB는 DB로서의 역할을 다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취소되거나 부재거나 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안 한다고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요거 자체로도 DB가 해야 될 만한 역할은 다 한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미노를 이제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최종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앞 단계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 DB를 받은 거잖아요. DB는 시장이라고는 했지만, 자, 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TA를 해야 되는지, 이 TA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유를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각각 다 매니저님들마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있대. 우리 이제 저하고 저희 지점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TA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저렇게 한번 뭐 해볼까, 또는 이 중에서 괜찮은 부분을 내가 이제 가져와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SNS DB라든지 재무설계 DB라든지 블로그 DB라든지 뭐 퍼미션 DB라든지 뭐 산모 DB라든지 태아 DB라든지 각각의 DB에 따라서 스크립트는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이 지금 홈쇼핑 DB 제가 장담하는데 10개 받아가지고 저 지금 보험 리모델링 담당자다, 보험 담당자다, 롯데홈쇼핑 보험 담당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7개가 잡힌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재무설계 담당 위원 뭐 미덕기 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 거의 한 개, 2개 잡힐까 말까예요. 재무설계라는 말을 일단 방송에서 쓰질 않았고,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걸 열심히 얘기해놨는데, 나는 그런 보험 담당은 아니고 재무설계 하는 사람이다. 재무설계가 곧 보험 팔기 위한 툴이잖아요. 근데 이건 보험 담당자라고 얘기하는 걸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이렇게 원수사에서 이제 재무설계 영업을 하신다거나 재무설계 DB를 받거나 퍼미션 DB를 받으면 보험 담당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 재무설계 담당자고 재무설계 전문 뭐 상담위원이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DB는 약속이 잡힐 수가 없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메트라이프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재무설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속을 거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DB, 지금은 홈쇼핑 DB를 쓰고 있으니까 홈쇼핑 DB에 대한 속성과 TA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커미션이나 블로그나 재무설계 DB를 쓰게 된다면 그거에 맞는 또 이런 공유하는 작업을 하겠죠. 일단 홈쇼핑 DB의 특징이 뭐냐면 GA, 우리가 GA에 근무하는 게 대리점이잖아요. 대리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하는 회사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는 뭐 이러쿵저러쿵 뭐 콩이네 파치네 주저리 할 필요도 없이 저희 대리점입니다. 롯데홈쇼핑과 업무가 제휴 맺어진 대리점입니다. 35개 보험회사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거기다 대고 뭐 직원 수는 몇 명이고 뭐 어느 회사고 뭐 리더스 금융 판매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TA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약속만 잡으면 돼요. 약속만. 내가 너 보험 상담 해줄 거고 너 증권 준비해. 그리고 언제 거기서 만나자. 요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 사람이 의심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살짝 풀어주기만 할 뿐이지 전화로 상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면 상담을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면 상담을 왜 불편해할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계약하라고 할까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계약을 할 건데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옷 사러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옆에서 뭐 옷 골라준다고 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할 건데 거기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사기가 싫어져요. 딴 매장을 가고 싶어. 그것처럼 이 우리 DB 받는 이 50대, 60대, 많게는 70대 요 분들은 뭐냐면 옛날에 경제활동을 할 때 누가 이거 좋은 거야 들어줘 이거 해줘 이러면 다 해주던 사람이고 그 해줘 왔으니까 보험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전화 딱 받아가지고 꼭 만나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반이에요. 반은 이 사람은 대면 상담이 인지가 안 된 건가? 좀 기분 나빠하는 매니저님들이 계시고, 또 반은 이 사람이 대면 상담을 불편해한다는 거는 만났을 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다. 그럼 우리가 만나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이 대면 상담을 불편해하고 꼭 만나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컨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성향이 더 좋아. 오히려 거기서 만나요. 거기 커피숍에서 만나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청약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요. 약속이 잘 잡히면 잘 잡힐수록 그 사람들은 프로야. 사은품 목적이거나 아니면 상담만 그냥 한번 받아보려고 한 거거나 뭐 설계사거나 설계사를 꿈꾸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고, 오히려 꼭 만나야 되나요? 안 만나면 안 돼요? 전화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만났을 때 더 계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상품 가입에 대한 강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만났을 때 상품 가입은 나중에 이제 뒷단의 문제고, 우리는 일단 지금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만 받아보시면 된다. 그리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맞아. 내가 진작에 이런 사람이랑 상담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 나오면 이제 그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필요하면 상품도 가입하셔야죠. 또는 그럼요 이거 상품 가입하려고 상담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점검만 받아보시고, 점검 받아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잘 돼 있으면 뭐 상담이 필요가 없을 거고, 혹시라도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추가 상담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안내를 해줄 겁니다 라고 이제 어떤 긴장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사은품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거 보면은 사은품 얘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은품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은품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은품 주겠다. 물론 내가 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사은품 받으시려고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만나야 사은품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그럼 만난 김에 점검도 한번 받아보시고 여차 뭐 한 10분 15분 정도면 상담 다 끝나는데, 그 정도 이제 이야기 나누고 사은품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해서 약속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15분 됐습니다. 이제 저 갈게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뭐 30분 40분 죽치고 앉아갖고 상담하거든요.
일단 5분만 만나자고 하든 10분을 만나자고 하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 막 영업 잘 안 되고 막 DB 안 쓰고 특히 이제 원수사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 만날 사람만 있으면 다 계약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사람 만나면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은품 목적이든 아니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한 목적이든 아니면 커피 한 잔 얻어먹으러 한 목적이든 만나기만 하면 계약한다며.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지난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0%, 10%, 20%, 20% 얘네들은 무조건 계약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무조건 계약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뭐 사은품 목적이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얘네들을 빨리 만나서 얘네를 채워야 얘네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사은품 목적이야 안 만나.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DB는 무조건 통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빨리빨리 만나서 사은품 지급해주고 또 사은품 받고 싶은 사람 소개나 좀 시켜주라고. 내가 그 사람 사은품 다 주겠다고. 우리 사은품 신청 잘 안 하잖아요. 이거 사은품 신청한다고 해서 뭐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비싼 돈 주고 13만 원짜리잖아 이 사람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거들러내야 얘네들이 청약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대에서 60대 이제 중후반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입이 되게 세요. 입이 되게 세고 소개도 되게 잘 나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계도 그렸잖아요. 가계도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엄마를 만난 거야. 그럼 그 엄마의 자녀들, 남편, 부모님, 그 엄마의 친구, 이모들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핵심 인물을 만난 거기 때문에 한 명만 계약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 가족 걸 기본적으로 가족 거 다 해야 되고 가족, 언니, 동생 무조건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소개 안 시켜주죠 당연히.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인 AP 단계에서 이제 말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상담할 때 뭐 강은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만 끝내지 말고 강은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오고 뭐 배우자는 이 정도 나오고 자녀는 이 정도 나오고 부모님이 이 정도 나오고 뭐 자매분들 있으시면 이 정도 나올 거고 뭐 이 정도 나올 거고 권용현 매니저 이 정도 나올 거고 전부 다 알려주면 이 사람이 이제 상담 받고 나서 딸내미가 보험료가 얼마나 가더라 야 너 얼마 내냐 얼마 내 야 너 이거면 된다고 하던데 상담 한 번 받아볼래 이렇게 돼야 소개가 나오는 거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예 알겠어요. 절대 소개 안 시켜줘요. 뭐가 있어야 소개를 시켜주지. 소개시켜준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만약에 소개시켜줬는데 막 잘 안 해줘.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소개받는 방법을 좀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TA를 할 건데 TA 하는 방법에는 너무 많은 그 뭐라 그러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1차적인 어떤 저걸 다 받는 분도 계시고 증권 받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화로 아예 청약해버리는 분도 계시고 전화 상담으로 하는 방법도 계시고 되게 많은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블로그나 퍼미션이나 SNS나 이런 좀 젊은 층이 있죠. 젊은 층은 전화로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돼. 내가 널 만나기 위한 전문가인데 나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췄어. 그러니까 너 만나야 돼. 안 만나면 너가 손해야. 라는 느낌을 줘야 얘네들은 만나고. 이 사람들은 일단 전화하면 딱 받는 느낌이 어때요? 막 어수선해. 막 바빠. 막 지하철이고 막 뭐 하고 있고 뭐 막 엄청 바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 말만 딱 하고 끊고 약속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젊은 층은 약속을 잡아놔도 그 당일날 잠수 타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요 하고 딱 끊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약속 장소에 와 있거나 내가 미리 전화 안 해도 어떻게 전화도 안 하셨는데 나와 계셨어요? 약속했으면 나오는 거지. 그거 만나기로 해서 만나는 거지 뭘 전화를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인드야. 그렇기 때문에 약속 잡고 만나면 그 다음에 풀어내도 충분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실손이 궁금해. 전화해가지고 뭐가 궁금하셔서 상담해 주셨나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아줌마가 이제 내가 있잖아 실손이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뭐 5년 전에 내가 암이 어쩌고저쩌고 뭐 뇌출혈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다음 TA 못하고 맥이 빠지니까 또 다음 TA 하기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딱딱딱 한 2분 3분 안에 약속만 잡고 딱 끊어줘야 돼요.
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모해 놨다가 다음 주에 뵐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전화로 어차피 설명해봤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일단 만나 뵙고 상담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이제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 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롯데홈쇼핑 FS 담당자 황태석 팀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롯데홈쇼핑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디시죠? 그러면 롯데홈쇼핑에서 전화드렸다. 롯데홈쇼핑 보고 자기가 진즉 신청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리더스 공유 판매 또는 FSK 뭐 재무상담 또는 뭐 보험 담당자 어쩌고저쩌고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전화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한번 얘기하죠. 홈쇼핑 방송 보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셔서 일정 확인치 연락드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래 통화 안 할 거야. 일정만 잡고 끊을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고 상담 받아보시려면은 주중에 언제가 편하신가요? 저는 꼭 주중에 약속을 잡아요.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약속을 잡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 내가 날짜 조정을 하거나 바꾸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습관은 꼭 들여야 돼요. 만약에 뭐 언제는 안 돼요? 맞춰드릴게요. 이러면 그 다음 약속도 고객이 알아서 잡을 거고 그 다음 약속도 고객이 알아서 잡을 거고 나는 계속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약속을 잡아야 돼요. 이제 월화수목금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도 잡을 수 있겠지. 내가 이제 스케줄을 봐서. 하지만 웬만하면 주중에 이제 약속을 잡는 걸로 하고 수요일 날 3시 이렇게 약속 잡는 거는 다 이제 아시니까 통화 끝나면 수요일 날 3시 어디 가락시장 몇 번 출구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통화 끝나면 예약 확정 문자 하나 남겨드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남길 때 명함이나 방송 이제 사진 같은 거 남겨놓은 다음에 롯데홈쇼핑 FS 담당자 황태석 팀장입니다. 땡일 땡월 땡일 땡시에 어디로 상담 예약해드렸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라. 제가 옛날에는 일정 변동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이런 말을 썼더니 꼭 일정 변동이 생기더라고. 그 얘기를 쓰면 생기고 안 쓰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뺐어요. 일정 변동이 생기는 DB는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른 DB에 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거나 우리가 TA 단계에서의 청약은 뭐예요? 약속 잡는 거. 각각 우리는 청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TA의 단계에서는 청약이 약속 잡는 거고 AP 단계에서는 청약이 뭐예요? 제안을 받아보겠다. 동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단계에서 청약은 사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단계에서 청약은 뭐예요? 모니터링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너무 여기만 보고 달려올 필요 없이 자 오케이 TA에서 약속 잡았어. 그럼 나는 이제 성공한 거다 요거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 이걸 스텝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스텝을 중요하든 이 스텝을 준비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가끔 신입 분들이 와갖고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클로징을 하냐, 어떻게 청약을 받냐. 근데 청약 받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비장의 무기를 막 꺼내가지고 초콜릿 하나 주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청약을 하려면 그 사람이 거절을 못하게끔 계속 거절 처리를 하면 나중에 결국엔 그게 청약인 거잖아요. 내가 안보험 들기 싫어. 근데 안보험을 들기 싫은 이유를 댈 거고 난 들어야 되는 이유를 댈 거고 내가 들어야 되는 이유를 계속 대다 보면 이 사람이 안 들을 이유가 없겠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청약인 거지. 내가 안보험을 들면은 갑자기 환급금을 2000%를 주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A 단계든 AP 단계든 예측될 수 있는 예상되는 거절 처리를 계속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TA 단계에서 거절 처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 써 있는데 전화하자마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막 자기 얘기 막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일단 대충 이 말을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만나 뵙고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이 관련 자료도 준비해서 가겠다. 얘기해주면 오케이 알겠다 하겠죠. 그 다음에 방송을 잘 못 봐갖고 그런데 그 뭐하는 회사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 그랬죠? 대리점이다. 보험 리모델링 해주는 대리점이다. 보험 상담 해준다.
궁금한 게 있으시 전화하신 거 아니냐? 그 궁금증 풀어드리겠다. 얘기하면 되고 꼭 만나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뭐라고요? 네, 이러죠. 만나서 상담해야 돼요.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각각의 이제 그 거절 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영희 매니저는 뭐라고 해요? 만나서 하셔야 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나셔야 합니다. 강은지 매니저님 뭐라고 하세요? 꼭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제가 맨날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로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보험에 관련된 검진을 받는 건데 어떻게 전화로만 할 수가 있겠어. 증권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어떤 게 궁금한지 어떤 게 고민인지를 알아야 내가 좀 이렇게 쪽집게처럼 찝어줄 수가 있는데 전화로 아유 강은지 선생님 제가 배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 내가 배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알겠어. 아무리 그 신출을 귀몰하는 의사일지언정 그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럼 보험 가입하려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네 이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검만 받아보시는 거고 그 이후에 점검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뭐 가입하시는 거는 자유시다. 그래서 점검 받아보시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고 말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왠지 사은품 때문에 신청한 것 같아. 그래도 무조건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만나서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났어. 사은품 때문에 신청하신 거죠? 사은품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필요한 분 있으시면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미안해서라도 한 1000명 중에 한 명을 소개시켜 주지 않을까요? 우린 그런 거를 늘려나가서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소개시켜 주면 DB 하나 덜 써도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사람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 사은품 때문에 신청했는데 와서 커피도 사주고 되게 괜찮았어. 그럼 뭐 또 나중에 필요한 게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게 없지만 나중에라도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이걸 버리는 순간 그냥 13만 원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또 당신 나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진짜 신고할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번호는 내 거예요. 나한테 동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이거나 너무 바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요즘에 더 좋은 것 같아. 나이 많거나 아픈 사람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 니즈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주된 상담은 이 사람이지만 겨냥을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겨냥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알아서 니즈 환기도 다 해주고 결국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럼 돈 내가 낼 테니까 넌 그냥 가입만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아프기 때문에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게 짧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B는 뭐 계약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고 그 시장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 내가 DB를 아마 이 중에 제가 갑자기 어떠한 힘이 생겨가지고 자 작년 DB 받아온 거 다 뽑아 오세요. 그 중에서 계약한 거 부재였던 거 버린 거 분명히 버린 게 있을 거야. 버린 게 30% 넘어갈 거야. 정리해서 오세요 라고 하면 되게 많을걸요. 그럼 그 중에서 전화 돌리면 분명히 또 약속이 잡힐 거고 그 내가 받은 DB를 활용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받는 DB를 더 적게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계약을 하고 약속을 잡고 하면 활동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번 달에 DB가 안 나왔어. 이번 달 DB 10개 받았는데 약속을 못 잡았어. 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있던 DB들 컨택을 안 했거나 기계약자를 컨택을 안 했거나 무슨 이제 분명히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이 DB가 약속이 안 잡힌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DB가 10개 받았는데 하나도 안 잡혔어. 그럼 다음번에 10개 받았을 때는 10개 다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통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근데 10개 아무것도 안 잡혔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출근 안 하거나 그냥 사무실에 앉아갖고 있는 거는 그 동안에 어떤 CRM을 안 한 거예요. 고객 관계 관리를 안 한 거야. 기계학자한테 연락을 안 했거나 소개 요청을 안 했거나 부재 DB를 안 돌렸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 1차 상담하고 끊어졌던 사람들 컨택 안 했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DB가 안 들어와도 바쁠 수밖에 없어요. DB 나만의 이걸 세워야 돼. DB가 안 됐어. 약속 안 잡힌 날은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약 DB 잡히면 DB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안 잡히면 나는 그동안의 기계학자라든지 뭐 가만 고객이라든지 추려서 해야지라는 걸 딱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DB 다른 지인 영업은 저는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DB 영업은 무조건 골든룰이 적용이 돼요. 골든룰이 뭔지 아시죠? 이거 이제 옛날에 쓰던 적인데 DB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나면 10개를 받았어. 그러면 통계적으로 8명 정도 전화를 받아. 8명 정도 전화 받고 8명 중에 한 6명 정도만 약속이 잡히고 6명 약속 잡히면 한 5명 정도 또 만나겠죠. 한 명 걸러지고 5명 만나면 한 2명 정도 나한테 이제 계약을 하는 10개 받으면 한 10%에서 한 20%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 10%에서 20%를 그 사람 것만 받을 것이냐 가족 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 집안 사람들 걸 다 받을 것이냐 그거는 내 역량이기 때문에 아 DB 받았는데 그 사람 뭐 실손 하나 가입하면은 이 DB 쓸만한 거예요? 라고 할 얘기 할 게 전혀 안 돼요. 그거는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는 월초 뭐 50만 원, 100만 원 받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진짜 단독 실손 하나만 받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DB를 만났을 때에 DB 만났다는 거는 일단 그 DB는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역량은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업이 만약에 잘 안 돼. 내가 딱 따져봤는데 건수는 많은데 뭐 정산이 낮아. 또 월초가 낮아. 그러면 내 영업 방식을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만났는데 내가 뭐 타율이 떨어져. 그러면 내가 제안하는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또는 1차 상담을 하고 나서 끊기는 게 많아. 1차 상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약속이 안 잡혀. 그럼 TA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청약을 하는 거고. 이 각각 단계들을 내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아, 왜 나 영업이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거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 계속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객들은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똑똑해지고 막 약아지고 막 재수 없어지는데 나는 계속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면 점점 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은 되게 쉽죠.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영업을 하루 했던 1년 했던 10년 했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났는데 1차 하고 왔어. 1차 하고 왔으면 솔직히 느낌 오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핀트가 안 맞았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기 시작했는지 또는 뭐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게 뭐 찜찜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계속 돌아보고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DB는 너무 비싸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너무 비싼 DB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고객을 만나서 이제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 비싼 DB니까 그동안에 만났던 기계학 또는 뭐 가만 고객 또는 1차에서 끊긴 사람, 2차에서 끊긴 사람 그 사람들 거를 계속 되뇌이고 한번 고쳐보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걸 서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DB를 쓰면서 조금 승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비싼 DB잖아요. 이 DB를 최대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만약에 7,700원짜리 DB다. 그럼 막 써도 돼요. 근데 그 7,700원짜리 DB도 20%는 계약하고 20%는 계약 안 해요. 100만원짜리가 DB가 만약에 있다. 100만원 DB도 이럴 거예요. 1000만원짜리 DB가 있다. 막 뭐 어떻게 하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1000만원짜리 DB가 있어. 그 1000만원짜리 DB 10개 받으면 얼마? 1억이죠. 그것도 이렇게 계약을 할 거고 이 중에서 누가 1000만원짜리 DB로 실습만 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법인계약 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내 역량이기 때문에 내 역량을 조금 강화하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맞는 얘기인데 막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야 나에게 발전이 있어요. 막 괜히 이거 DB 탓하고 뭐 누구 고객 탓하고 뭐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내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 나만 잘하면 돼. 자,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부재중 전화 이게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런 부재중 전화는 정말 끝까지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부재잖아요. 그 부재를 갖고 와서 내가 하면 받아요.
옆 사람이랑 좀 이렇게 번호 바꿔가면서 전화를 하면은 이게 저는 언제 경험했냐면 저도 이제 FP일 때 전화를 안 받았어. 근데 꼭 본부장님이 갖고 와봐 내가 해볼게 이러면 되더라고요. 그럼 되게 짜증나. 막 내가 막 전화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 사람 같고